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은 12월도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최근 로봇주들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클로봇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OS랩이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파인메딕스도 공모가 대비 2배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휴맥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초전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신성 델타테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구글의 양자칩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13만 원까지 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전도체 테마의 어떤 대장주로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의 이슈는 딱히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뉴스나 이런 것이 없는데 최근 신성 델타테크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소식이 이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협력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주가 반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초전도체라는 것이 어쨌건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성 델타테크는 본업이 가전 그리고 2차 전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매년 2022년도에 한 40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00억 그리고 23년도 작년에는 한 290억 정도 이렇게 나온 기업인데 이 이익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새로운 주가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해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휴맥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에다가 충전기 어댑터를 무료로 이제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북미 표준 어댑터의 공급망 편입 가능성으로 휴맥스가 오늘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맥스라는 기업은 원래 셋톱박스, 이거 게이트아이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충전소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셋톱박스 판매하는 네트워크망을 활용을 해서 국내 충전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지금 벌써 국내에 3,100개 정도 되거든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트루차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비즈니스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까지 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에다가 어댑터를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 차가 테슬라 슈퍼차저에다가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맥스 쪽으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익 모멘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쨌거나 전기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내연차를 타고 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가보더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연차가 상당히 많고. 근데 향후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내연차는 감소하고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충전소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 관점에서 이 섹터 관점에서 보더라도 휴맥스의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기간 조정이건 가격 조정이건 조정이 많이 나타난 시점에서 이런 이벤트는
충전소 시장의 성장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턴어라운드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많이 검색된 리포트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PSK홀딩스입니다. 신영증권에서 기다렸던 4분기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DB금융투자에서 아쉬운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의 주목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SOS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율주행이 필요할 때 SOS라는 리포트가, 삼성전기는 메리츠증권에서 올해 잘했습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재고 조정은 내년을 대비한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과 함께 현주가에 대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전략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로봇이나 AI 관련해서 아주 핫한데 이게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기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MLCC 사업을 하고 있고 AI 서버 쪽 MLCC 시장에서 거의 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제 매수 의견이 바이고 적정 주가도 16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1,420억으로 사실 꽤 많이 벌었지만 이게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MLCC 부분이 추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ASP는 상승이 예상되고, 삼성전기의 내년에 그 전사 매출에서 서버랑 전장의 비중이 확대되면 좀 체질 개선은 이어질 것이다. 이게 그 리포트의 거의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키워드가 반도체 쪽도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ASIC이라고 해서 이제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로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것을 주가에 큰 그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최근에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또 유리기판을 적용할 거다, 채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삼성전기의 그 글라스코어 기판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더블자 패턴으로 양바닥 다지고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기의 주된 매출은 이제 컴포넌트 쪽이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이 40%, 그 다음에 패키지가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부품들이 주로 어디에 쓰냐면 스마트폰이랑 PC 쪽에 씁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워낙 이제 하웨이라든지 이제 뭐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업체가 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적이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마트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주가가 좀 향방을 나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AI 서버용 MLCC랑 그 서버 CPU 그 FCBGA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어떤 스마트폰 수요의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트렌드는 어쨌거나 이 주문형 반도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솔트웨어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MPS를 넘어 프라이빗 LLM 개발 본격화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생성 AI의 성장성과 프라이빗 LLM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주셨는데요. 다음 달에 CES 2025가 열리는데 그 AI 기업들도 많이 참가한다고 하잖아요. 관련해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정이 1월 7일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뭐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 매수 의견 없고 목표 주가도 없이 나왔지만 영업 손실이 어쨌거나 지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약간 영업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지금 터지지 않더라도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LLM 그 개발에서 사피라는 오픈 소스 모델이 그 미국에서 AI 개발자 플랫폼 기업인 WNB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평가 리더보드에서 그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어쨌거나 좀 미국에서 어떤 그 플랫폼에서 1위를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생성 AI 그 성장성에 힘입어서 나중에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동사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LLM이라는 어떤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국내 언어 모델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있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의 그 선구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AI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굉장히 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있고 글로벌 빅테크죠. 글로벌 빅테크가 있고 경쟁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빅데이터, 언어 데이터의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수합니다. 대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어쨌거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1월 7일에 어쨌거나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그 10월 18일 날에도 보시면 이게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간의 그 이슈와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에서는 그런 일정이나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어떤 추세를 돌리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되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12월의 마지막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권영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